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약초는 감국, 즉 본초학에서 말하는 감국, 감귤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곁에서 그 정취를 더해주는 아주 친숙한 꽃이죠. 그렇습니다. 늦가을의 찬서리를 다 이겨내고서야 마침내 피어나는 저 강인한 생명력, 참으로 대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그저 눈으로만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인함 속에 깃든 특별한 기운을 발견하고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해 왔지요. 자, 그럼 이 가을의 숨은 보석, 감국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모든 약초 연구의 시작은 그 본연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입니다. 먼저 생김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야생에서 흔히 혼동하기 쉬운 산국과의 차이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약초를 다룰 때는 이처럼 정확한 구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감국은 꽃의 지름이 산국보다 훨씬 크고 줄기는 곡개서기보다 비스듬히 눕는 경향이 있습니다. 잎사귀 또한 더 두툼하고 윤기가 흐르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맛입니다. 입에 대어보면 감국은 은은한 단맛이 돌지만 산국은 혀를 톡 쏘는 쓴맛이 아주 강합니다. 감국의 약효에 대한 기록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본초서적인 신농본초경을 보면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수명을 늘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약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땅, 한반도 전국의 산과 들, 심지어 해안가에서도 꼰끗하게 자생하는 아주 친숙한 꽃이지요. 척박한 환경을 가리지 않는 그 강인한 생명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야생에서도 잘 자랍니다만 그 쓰임새가 널리 알려지면서 오늘날에는 활발히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향이라는 품종의 경우 약 300평의 면적에서 생화 기준으로 1000kg 이상을 수확할 정도로 생산성이 뛰어나 안정적인 약재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약초의 이름에는 종종 그 본질과 쓰임새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감국이라는 이름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명을 살펴보지요. 감국의 학명은 크리산테문 인디쿰입니다. 여기서 종명인 인디쿰은 원산지가 동아시아, 즉 인도를 포함한 동쪽 지역임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우리가 화원에서 보는 그 화려하고 다양한 국화들이 바로 이 소박한 감국으로부터 개량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국화의 중요한 조상인 셈입니다. 우리 이름은 아주 정직하고 명확합니다. 앞서 산국과 비교하며 맛의 차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은은한 단맛 때문에 달 감자를 써서 감국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 본질을 잘 담아낸 정직한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의학적인 쓰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감국은 소삼풍렬하고 청간명목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금 낯선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삼풍렬이란 감기 초기에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픈 것과 같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흩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간명목은 간에 쌓인 열을 식혀주어 눈을 맑고 밝게 해준다는 뜻이죠. 이 원리를 우리에게 친숙한 주전자에 비유하면 이해가 한결 수월합니다. 머리와 눈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마치 주전자에 물이 끓어 뜨거운 김이 가득 차오르는 상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감국은 그 주전자의 압력 밸브처럼 그 뜨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밖으로 빼내어 머리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국에는 아주 낭만적이면서도 깊은 뜻을 지닌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연수객, 즉 수명을 늘려주는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옛 중국의 한 마을에서 국화가 가득 핀 계곡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모두 장수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마을에서는 70의 세상을 떠나도 일찍 갔다 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염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국은 단순한 약초를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왔습니다. 역사가 사랑한 국화,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중국에는 감국과 관련한 유명한 설화가 많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위해 꿈의 계시대로 흰 국화를 구해다 드려 눈을 뜨게 했다는 효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죠. 또 청나라 건륭황대 때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황후가 심한 감기 몸살로 고생할 때
한 어부가 바친 들국화 차 한 잔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한 황제가 그곳의 국화를 무림의 신성한 국화라 칭하고 황실에 바치는 진상품으로 삼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감국은 약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그 정신적인 상징성으로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온갖 꽃들이 시들어가는 늦가을, 서리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그 고결함. 선비들은 그 모습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 군자의 기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화, 난초,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의 하나로 꼽아 매우 아꼈지요. 이렇듯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국화는 우리 선조들의 일상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머리를 맑게 한다 하여 말린 꽃을 베개 속에 넣어 숙면을 돕고 두통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는 국화주를 빚어 마시며 서로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풍습도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 감국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을 넘나들며 그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약재로서 감국의 효능을 온전히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법제라는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따서 그늘에 하루 이틀 말린 뒤 시루에 잠시 쪄냅니다. 그리고 다시 볕에 잘 말려 맑고 짙은 노란빛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 약성이 부드러워지고 그 효과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들은 선조들의 지혜가 결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국에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비롯해 아데닌, 콜린과 같은 유효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셀레늄이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유익한 크롬 같은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죠. 이러한 성분들 덕분에 항염증 및 면역 증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피부에 대한 안전성도 인정받아 화장품 원료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약초란 존재하지 않지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감국은 기본적으로 열을 식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열이 많아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인후통, 고혈압 등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소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하며 손발이 시린 분들은 그 찬 성질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리를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 그 안에 품은 약효, 그리고 선비의 고결한 정신까지. 오늘 우리는 길가의 작은 가을꽃 탐송이에 이토록 깊고 오랜 지혜가 담겨 있음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